아니에요 지금. 뭐 부어스예요. 부어스 트럼프 한국은 포기해라. 북한 군사력 보더니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유.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무대에서 다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핵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은 아시아 순방 도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단순한 언급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북핵 협상 구조와 연결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한 북핵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고가의 많은 미사일이라든지 그 값비싼 그 뭐 스텔기 전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란에다 퍼부었는데, 물론 뭐 지하 벙커를 터뜨리고 이런 데는 많은 것이 됐지만 지상전에서 이 그 이란의 값싼 드론에 엄청난 고가의 미국 무기들이 다 파손됐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란은 푼돈 가지고 미국의 자산들, 아주 값비싼 자산들, 몇 조짜리 자산들을 전부 다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다 소모시켜버린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북한의 이런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좀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그러니까 모기 때에 물려서 죽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누클리어 파워 북한 언급한 트럼프 파워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북한을 핵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표현으로 지칭했다. 발언은 아시아 순방을 위한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는 전용기에 이루어졌다. 기자들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그 과정에 트럼프는 북한을 누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능력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핵 보유국 인정과 연계된 질문상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북핵 인정 문제, 미국 공식 입장과 충돌. 미국에서는 북핵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가질 수 없다, 폐기해라, 이런 식인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뒤집어엎고 북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것이 북한의 요구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몇 차례 이런 실수를 계속하죠.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러시아의 북한군을 갖다가 뭐 보내주고, 또 북한에서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많이 기여를 하고, 그거 하면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라든지 또는 주요 핵 정보라든지 기술 같은 걸 많이 받아내서 엄청난 속도로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발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동해나 서해로 발사되던 핵실험이 지금은 지상 내부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밀도가 아주 정확해졌다는 거죠. 그건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받아서 개발됐다는 거예요. 북핵 인정 문제, 미국 공식 입장과 충돌.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공식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핵 능력 자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조다. 이런 정책은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유지됐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핵 능력 보유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장면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정책과 발언 사이 간격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상당히 경솔해요. 경솔하니까 이란 전쟁을 이따위로 해놓고 지금 같은 동맹국들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 킬박스에 들어가라는 거죠. 과거에도 등장한 표현, 현실 인정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북한을 핵능력 가진 국가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설명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언급했을 뿐 전적 변화는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즉 공식적인 핵보유국 인정과는 다른 의미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발언이 반복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란을 갖다가 공격해서 호르무즈를 그 모양을 만들고 동맹국한테 거기서 총알바지 대라고 그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내라고 그럽니까? 북한 요구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트럼프 입에서 이미 이걸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하고 정반대 직스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죠.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전략 자산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은 협상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접근과 연결된다. 즉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보유 상태를 전제로 하는 협상을 요구하는 구조다. 핵 보유를 다 없애버려라 이런 식인데 지금은 이제 이걸 인정하되 더 이상 많이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 구도는 이 문제에 가장 큰 간격이 존재한다. 핵지 인정 여부가 협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몇 퍼센트는 더 만들지 않는다 이런 그 자제적인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기를 원하지 없애버려라 그 용광로를 철퇴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메시지는 김정은과 대화 의지. 트럼프는 김정은이 아예 처음부터 대화를 안 하려고 드니까 이제 그런 걸로 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에 중국과는 날짜도 계속 연기돼 있죠. 과거에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 외교를 강조해왔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경험도 존재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발언 역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메시지로 거론된다. 북미 간 직접 협상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는 장면이다. 여기 틱톡이 끝났네요. 틱톡이 끝났어요? 전도사님? 북미 협상 변수 핵 현실 인정 여부. 앞으로 북미 관계에서 핵심 변수는 협상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기존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 출발점으로 유지할지 여부가 중요된다. 동시에 북한은 핵 능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를 전제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두 입장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 능력으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향후 북미 협상 방식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우리 한반도의 안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지금 오늘 선가크루스 프로레타예요. 2026년도 3월 13일자 기사. 주한미군 별거 있냐? 훈서로 깎아내리던 중국. 전세계 앞에 대망신. 10년 전에 한학령 보복. 올해는 방어 한계 성능 폄하. 이란에 드러난 민낯. 주한미군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연구진은 사드는 급 초음속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효능을 폄하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6년 같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며 한한령이라는 경제 문화 보복을 당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내 네티즌들은 효율이 떨어진다며 왜 배치는 반대했느냐? 중국의 이중잣대를 조롱하고 있다. 실제로 성능이 낮은 무기라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될 리였고 국가 차원의 보복을 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드를 갖다 중동으로 지금 한국에 사드를 갖다 중국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태도 변화가 최근 중동 분쟁에 자국 방공 기술의 한계가 드러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과자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재배치 시 반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조차 자신의 주장에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16년 전략적 위험, 2020년 성능 부족,
2016년에는 미국과 한국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단행한 한행령의 대중국 문화 수출을 급락했고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당시 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 본토 깊숙이 감시할 수 있어 전략적 균형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2020년 3월 중국은 정반대로 주장을 내놓았다. 연구 중을 통해 사드는 급소음 미사일 높은 속도와 기동성 스텔스 기능 때문에 요격이 매우 어렵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같은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때는 위협적이라고 주장하고 이제는 무력하다고 평가하는 모습을 발생한 것이다. 사드 요격 고도는 40에서 150km로 변함이 없으며 핵심 기술 사용 역시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동 전장에서 드러난 중국 방어망의 민낯. 중국의 태도 변화 배경에는 최근 중동 분쟁에 벌어진 충격적 실전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방어망은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반면 이란 본토 방공 시스템은 이스라엘을 정밀 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특히 중국이 자랑하던 장거리 방공 시스템 HO-9B는 나잔스 포루 핵시설 포위에 실패하며 무력화했다. 핵심 요지에 배치된 HO-9B 포대들은 공습 시작 단시간 만에 정밀 유도 탄약에 파괴됐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방공 기술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국가다. 이번 실전 결과 그쪽에 중국 무기들이 많이 가 있었나 봐요. 한 국방 전문가는 중국으로서는 자국 기술력의 한계를 직시하게 된 상황이라며 자기의 국가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중국 무기들이 제거 역할을 못해가지고 다 불발돼 버리고 그랬잖아요. 중국 무기를 갖다 써도 동남아들이 한국 무기로 변화되는 이유가 다 그거죠. 한 국방 전문가는 중국으로서는 자국 기술력의 한계를 직시하게 된 상황이라며 상대방의 핵심 자산인 사드를 편화함으로써 심리적 열세를 많이 하는 의도로 익힌다고 분석했다. 이 한반도의 사드를 이란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450억짜리 암살자 대참사 한반도 지키는 최강무기 북한과 붙으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보다시피 호르무즈에다가 만약 미국의 큰 무기를 가지고 잠수함이 가서 간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들은 싸구려 드론을 가지고 미국의 엄청난 비싼 고가의 장비들 다 소진시켜 버린다는 거죠. 싸구려. 그러니까 1조짜리 무기를 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드론이 갖다 다 파괴시켜 버리고 계속 갖다 소진시키니까 미국의 창고에는 총알이 없게 만드는 거죠. 오늘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지금 Y기업 장회장이 낙동강 상류의 기준치 33만 배의 카드온과 비소를 갖다 흘려보내서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Y기업은 모든 여러 가지 환경청에서 환경청을 갖다가 매수하고 금판사를 매수해서 손발로 수족을 부리고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마음대로 이런 데다가 이용해 먹었던 Y기업은 지금 내 것을 철저하게 막는 이유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자기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20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